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음식료 담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심은주입니다. 오늘은 산업 관련해서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식품 산업의 규모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략 한 향후에 4에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수 같은 경우에는 성숙 산업이다 보니까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마켓 퍼폼 정도는 이제 매출 성장을 시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가를 추정함에 있어서 주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EPS라던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EPS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PQC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P랑 Q는 알다시피 이제 PQ가 이제 곱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매출 성장 이후에 이제 원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음식료 산업은 이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원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매출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가율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원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P,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평균 한 3% 내외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치를 제가 인용을 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평균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위 지수 중에 음식료품 물가 지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연평균 한 4%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높게 이 지수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 물가 상승률이랑 유사한 수준 2에서 한 3% 정도는 이제 매년 이제 믹스 개선이라던가 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섬유 물가 품목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라면이라던가 소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격 인상이 용이한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그동안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인상이 도래하는 사이클이 됐을 때는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 즉 EPS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추정된 부분만큼 주가에 이제 미리 선반영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농심이 가격 인상을 했을 때의 사이클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항상 이제 가격 인상 뉴스에 맞춰서 이 실적을 좀 선반영해서 미리 좀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평균 한 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략 가격 인상률이 한 3에서 4%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출하량,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가 2% 내외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이제 탑라인 성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 산업 시장의 이 성장률과 이제 유사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성숙 산업이다 보니까는 대략 이 성숙 시장에서의 물량 성장은 대부분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이랑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략 한 2% 내외에서 좀 물량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이 이제 크게 증가했을 때도 당연히 좀 EPS가 개선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례로 가져온 게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 확대 사례를 좀 가져오게 됐고요. 하이트 진로가 예전에 이제 테라라는 맥주 신제품을 냈을 때 이 제품을 통해서 좀 점유율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때도 물론 하이트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팔렸고 다음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까지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미리 움직였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 추정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적 추정치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수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좀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수업체에서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실적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주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요소인 밸류에이션이 함께 움직이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내수에만 국한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시장이 몇 배가 더 커졌구나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다 반영을 하게 돼서 이때는 대부분 주가들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도 대세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됐다라는 좀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식품 쪽에서는 오리온의 사례가 가장 조금 의미 있었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중국에서 오리온의 매출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큰 폭으로 움직였었던. 그래서 사실 실적이 5배 좋아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는 이렇게 5배 이런 정도까지 상승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산업군에서 또 다른 이제 스타 한 명이 나왔었죠. 삼양식품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양식품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닭이라는 제품이 워낙 글로벌리 해서 챌린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됐고요.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었던 이런 경험이 있고요. 식품주뿐만이 아니라 의류업체라던가 예전에 사드 이전에 보면 아모레 같은 화장품 업체들도 이 밸류에이션 확장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수업체들에게 사실 중요한 거는 물론 가격을 인상해서 믹스를 개선시키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이제 수출 쪽에서 상당히 이런 유의미한 성과를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음식료 산업 내에서 주가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수출주들 중심으로 수출주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K푸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가공식품 수출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드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내수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국 수출액이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만 사드 이후에 정말 대중국 수출이 딱 반토막이 났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북미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가공식품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왼쪽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사드 이후 2017년 이후에 국가별로 수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안 좋죠.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 국가별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사드 이전에는 중국이 정말 단일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 가까이 수출 비중이 컸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미국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마도 올해가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산업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식품 산업도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을 포함해서 뭐 유럽이라던가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미국의 가공식품 업체인 쉬안즈란 업체를 M&A를 통해서 지금 미국 채널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이제 농심 같은 우리나라 라면 업체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단일 품목으로 조금 쪼개서 살펴보면 라면이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가장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생산자라던가 판매자가 상당히 좀 파편화된 시장인데 라면은 실질적으로 삼양과 농심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탑라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